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의 오뚜기의 배신, 착한 척 기업 폭로 같은 자극적인 영상이 여럿 보입니다. 조회수는 높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요? 겉보기엔 논리적이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립기어 세게 받고 그 주장들을 하나씩 검증하고 내용들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영상들이 문제 삼는 것은 최근 오뚜기를 겨냥한 세무조사입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 남몰래 수십 년간 해온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만큼 오너 일가의 특수 세무조사라니 분명 자극적인 내용이 틀림없죠. 하지만 레카 유튜버들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핵심은 면사랑 등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 구조인데요. 유튜버들이 마치 보도자료라도 받은 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면사랑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23년 오뚜기 오너 일가의 친척이 소유한 회사인 면사랑과 오뚜기의 내부거래 매출은 약 224억입니다. 이게 2024년에는 무려 25%나 늘었다며 굉장히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이 넘는 큰 돈이긴 하지만 오뚜기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금액을 이미 잘 알려진 일감 몰아주기 방식을 통한 사익 편취라고 보기는 어색합니다. 오뚜기의 2024년 면사랑 매입액은 총 약 280억 원 정도인데요. 이를 똑같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오뚜기 전체 매출 약 3조 5천억 원의 겨우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사랑의 전체 매출에서도 오뚜기의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거래처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레카 유튜버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는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훨씬 내부거래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뚜기는 다양한 제품군에서 수십 개의 OEM 업체를 활용하고 국내 생산법인 6곳을 포함해 공급망이 잘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업 승계 관련해서 오뚜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총수 일가 승계 과정과 내부거래 구조를 들여다본 적이 있지만 당시 심사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정작 오너 일가는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 끌어들여되려 고초를 겪은 셈이죠. 그 외에도 레카 유튜버들이 시비를 거는 부분은 가격 인상과 해외 수출입니다. 이들은 오뚜기가 가격을 인상했다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주요 원자재는 평균 40에서 70% 인상되었고 오뚜기의 제품 인상률은 경쟁사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라면 제품군 기준 평균 인상률은 업계 평균 7.8%, 오뚜기 6.9% 수준입니다. 폭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앞서 얘기한 면사랑으로부터의 매입량 증가 또한 맞물려 발생한 원자재비 상승을 감안하면 단순히 구조적 증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또 일부 영상은 다른 식품 기업에 비해 해외 매출 성장이 늦었다고 오뚜기를 비난하는데 사실 오뚜기도 해외 거점을 확대해가며 열심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부 업체들이 해외용 제품에는 현지화라며 건더기 스프도 잔뜩 넣어주고 한국에서는 점점 양을 줄이는 그런 행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과 국민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더 정감이 가네요. 많은 레카들이 오뚜기에 대해 착하다던 기업의 배신이라며 자극적인 프레임을 가져다 붙이는데요. 여러 레카 유튜브 영상에서 오뚜기가 스스로를 착한 기업이라 포장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착한 기업이라는 표현은 언론이나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붙인 별칭입니다. 오뚜기 공식 채널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정직하게 만든 식품을 슬로건으로 사용했을 뿐이죠. 또한 오뚜기의 사회공헌 내역은 매년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에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오뚜기의 ESG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최고 수준입니다. 잘 살펴보면 오너 일가의 남모르는 사회공헌이 정말 활발한 곳이 오뚜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남들보다 훨씬 사회공헌에 노력하는 기업이 왜 갑자기 일제히 공격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면사랑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국수 및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래 중단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오뚜기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업체와 하루아침에 거래를 중단하게 생긴 오뚜기의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정 규모의 기업이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에 행정소송을 거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찍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작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오뚜기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오뚜기가 승소했음에도 우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정석대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깨에 뽕 잔뜩 들어가신 공무원 나으리들이 까짓 소송에서 졌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결국 어쭈? 일개 기업이 감히 나라님 명령에 소송한답시고 까불어. 한번 손봐줘야겠다. 이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레카 유튜버들과 그 뒤에 흑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이유로 시작된 국민기업 죽이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직까지도 후진적인 우리나라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합니다. 21세기인데 아직도 마인드는 이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우리나라의 고관대작, 고위공무원 나으리들. 이제 국민들도 똑똑합니다. 일자리 만들고 제품 만드는 기업인들한테 호통치고 조사한다고 해서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영감님들 힘센 것도 알겠고 족보에 올리고 의전도 받으시고 자랑스러우실 테지만 국민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는 기업인들은 내버려 두세요. 진짜 나쁜 정치인이나 사기꾼이나 잡을 것이지 자기네들 심기에 거슬렸다고 기업인들 조지는 일은 제발 그만두시라고요. 21세기 AI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대착오에 빠져있지 말자고요.